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및 농장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 부여 세도에서 살고 있고 농사진지는 한 지금 25년 됐습니다. 현재는 세도 방울 공선 출하회라고 하는 농민들이 결성한 이제 생산자 조직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농사를 선택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가 한 2000년도인데 그 당시 이제 IMF가 와서 취업 자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조금 농사 짓기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안 생계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버님 것을 이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을 처음 도입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처음에 도입한 배경은 단순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농사를 지면서 처음 계기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싶다. 나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버지한테 배우고 싶었지만 아버님은 몸으로 느끼신 분이라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뭐 해야 돼. 이런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까지 역량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고자 제가 이제 제 농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농장들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견문을 좀 넓히고 그리고 견문을 넓히다가 이런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는 거를 좀 알았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을 처음 도입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스마트팜을 처음 도입한 거는 기존 온실에 도입을 했고요. 그게 한 2016년도거든요. 그래서 처음 도입을 해서 양액시설 도입을 하고 복합환경 제어를 놓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스마트팜을 왜 해야 되나요? 스마트팜은 우리 농민 중에 농사를 잘 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실에 그냥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일을 하다가 자기가 추우면 덥고 자기가 더우면 열고 이거를 수시로 하셔요. 우리 농작물을 자식까지 생각한다고 하시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옆에 붙어서 애지중지 키우시고 계신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ICT 환경 제어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내가 세팅을 해주면 내가 온실이 없어도 그 농사 잘 짓고 계시는 어르신이 하고 있는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제 몸이 자유로우면 제가 또 할 수 있는 다른 영역들, 인력 관리라든가 아니면 온실의 재무 관리라든가 아니면 밖에서 또 신기술을 받아오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을 여러 대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쓰고 계신가요? 제가 처음에는 그린 CS에서 나온 마그마 제품을 도입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도입을 한 게 지금 현재 있는 이 스마트팜을 지으면서 프리바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바 제품을 쓰다가 프리바 제품 같은 경우는 경보 기능 이런 게 없어요. 뭐 굉장히 비싼 제품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보 기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민들레 제품을 조인을 했고 민들레 제품을 보다 보니까 이 제품이 좀 단순하긴 하지만 좀 낮은 온실 단동에서 좀 적용하기에는 괜찮은 제품이겠다 싶어서 단동 온실에 또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건 엄청 큰데 이건 뭔가요? 이제 요 시설이 이제 냉난방 시스템이고요. 이게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라고 하는 칠러입니다. 칠러 제품이고 뭐 일반인들 이해를 하시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에어컨 실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에는 이게 냉방을 하고요. 겨울에는 난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축열조고요. 공기열은 뭐냐면 쉽게 낮에 온도가 높잖아요. 낮에 열기를 얘가 빨아들여서 그 열을 축열조로 보내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낮에 배터리를 채워놓고 이걸 밤에 쓰는 거예요. 냉난방을 할 때에는 여기에 중간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축열조가 이렇게 너무 크면 찬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에서 교류가 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배관이 저 위로 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배관은 밑으로 가 있고 그러면 히트펌프 쪽에서는 난방을 할 때는 찬물을 당겨다가 위에다 붓고요. 저쪽 온실로 들어가는 거는 위에 있는 걸 걷어다가 찬물을 밑에다 넣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름에는 거꾸로 돼야 돼요. 여름에는 뜨거운 물을 갖다가 찬물로 만들어야 되고 난 찬물 갖다가 쓰고 뜨거운 물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물기를 바꿔주는 게 이 밸브 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 온실은 스마트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19년도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은 지는 작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3억 6천 사업비를 책정을 받아서 짓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이 자재값들이 엄청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 자금만으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또 에너지용 효율화 사업이라는 거를 또 신청을 해가지고 총 이제 22억을 들여서 지은 온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겉에 이제 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벽이 있고, 그 사이에 낙엽이 있습니다. 낙엽 보온 커튼이. 요런 식으로 지금 썼을 때, 난방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난방 효율뿐만 아니고, 냉방 효율도 굉장히 좋은 걸 지금 확인을 했고요. 난방 부분에서는 측창 단열을 좀 강화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제 여기를 소개를 드리면, 여기는 이제 환경제어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보신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 이제 인버터 스크롤 칠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7대 있는 것들을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고 제어를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지 저울이 있고요. 아까 화면에 보신, 저울이고요. 이게 지금 15kg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지 무게를 재는 건데, 이 배지 무게를 왜 재냐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물을 주면 만큼 무게가 늘어나요. 늘어나고 또 식물이 빨아먹으면 또 가벼워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래프화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봄으로써 내가 물 준량이 지금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양액이나 스마트팜을 하실 때는 무조건 있는 함수 조율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 온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제가 논 위에 이제 단동 하우스 낮은 온실로 지은 온실이고요.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논을 구입하면서 하우스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지금 지어진 하우스라서 첨단 스마트팜 온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환경제어를 적용을 한 거는 보통 뭐 고가의 장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온실이기 때문에 좀 저가형 제품으로 나온 민들레 제품으로 환경제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스마트폰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장비들이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이유는 보다 우리가 이제 뭐 급한 일이 있고 아니면 내가 나가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농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농장 상황을 보고 온도 같은 걸 보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고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제가 어디 다른 데 출타를 한다거나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리고 온실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한 장비이기 때문에 민들레 장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스마트팜 비용은 얼마 정도 나왔나요? 여기 지금 스마트팜 구현을 할 때 비용은 한 18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농협중앙에서 좀 약간 보조가 있어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는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거 사용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좋았는지. 지금 여기 판넬을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그냥 온도 하루 종일 그냥 23도 세팅해 놓으면 거기에만 작동하는 거에만 의존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럴 필요가 없이 내가 시간이 감에 따라 날씨가 좋아지고 외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내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핸드폰으로 보면서 여기 온실에 오지 않아도 그러면서 가끔씩 보면서 좀 열어야 되겠다, 좀 내려야 되겠다, 이것만 해주면 되니까 좀 더 관리가 굉장히 편하죠. 그러면 원격 제어가 가장 그렇죠. 좋았다라는 건가요? 예, 원격 제어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은 좀 아쉬운 부분. 아쉬운 부분은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온도 자동으로 놨을 때 그 제품 수준이 이제 요 세팅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프리바나 마그마나 이런 제품들은 온도 설정을 이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게 만들지만 얘는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방식이라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죠. 여기 온실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온실은 이제 98년도에 지어진 정부 규격 온실이고요.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한참 밀고 있던 온실이어가지고 축구가 3m짜리 온실입니다.
이 온실 같은 경우는 이제 폭이 7m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정뛴 넓이의 온실이에요. 사실은 6m 아니면 8m 이렇게 나가면은 좀 이상적인 온실인데 7m 온실이라서 규격이 좀 이상해서 배지는 4줄 설치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제 토경으로 재배하다가 이제 양액으로 전환한 온실입니다. 이 온실은 그러면은 어떤 스마트팜 제품이 설치되어 있나요? 이 온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설치했던 환경 제어가 그나마 국내에서는 그나마 기능이 가장 좋다고 알려진 마그마 제품을 사용했었고요. 지금은 옛날 버전이라고 표현하지만 마그마 1 제품을 첫 번째 제품을 사용했고 지금은 마그마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마 플러스를 이용해서 온실 제어를 하고 있고요. 마그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 사용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좀 좋았나요? 마그마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 한글로 되어 있고요. 유럽 제품보다는 직관적인 표현이 좀 잘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민이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도 많이 배워야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바로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역시도 맨 처음 컨설팅을 여기서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받을 때 저도 이제 마그마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계속 배우고 이제 질의하고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제어하는 법도 터득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나중에 컨설턴트하고 공유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발전하게 돼서 마그마 세팅하는 거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배기팬이라고 해서 온실 내부에 있는 이제 공기를 강제로 밖으로 빼내는 장치입니다. 근데 요 장치가 이제 좋은 이유는 특히 여름에 이게 측창이 이렇게 열리면 그 위층은 그 뜨거운 공기가 쌓이거든요. 그거를 이 강제 배기팬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하면 안에 실내 온도가 한 2도 가량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요것보다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순환팬인데 순환팬이 이제 정회전이 돌고 역회전이 되는 순환팬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이제 앞으로 불었다, 뒤로 불었다 할 수 있는 순환팬을 달았는데 그걸 달고 나서 이제 온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바람이 불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좀 허접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게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작을 해서 아두이노라고 해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서 직접 넣어서 만들었는데 유동현을 돌릴 때는 이제 환경지에서는 유동현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돌려라 하면은 얘가 이제 시동이 걸리면 얘가 전원이 들어오면서 정회전을 돌릴지 역회전을 돌릴지를 얘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의 온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회전, 역회전이 되는 유동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선택하거나 활용할 때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이 자립하기 위한 스마트팜으로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저 역시도 지금 이 낮은 온실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저렇게 스마트팜 온실 지면서 사실은 부채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실에서 생산된 거는 다 빚을 갚는 데 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먹고 살 것들은 뭐냐? 기존 온실이에요. 내가 기존 온실에 바탕이 없으면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온실 졌다고 했을 때 거기에 빚을 갖고 내가 생활하고 할 여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무조건 큰 온실이 좋을 수는 있지만 작은 온실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다. 내 스스로 먹고 살 정도의 수준이 접근된 온실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때 투자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 말씀을 한번 좀 해주고 싶었어요.